안녕하세요. 홍농상사 이병민입니다. 약팔이, 비료팔이, 씨앗팔이 겸 농업 유튜버 겸 농업 일타 강사인 이병민입니다. 강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서 거의 다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적인 여유가 될 때만 다녀오곤 했었는데 올해 2025년부터는 불러만 주시면은 정말 극성수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 어디든 갈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녀왔던 강의 반응이 제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저도 굉장히 신나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비료입니다. 그 중에서도 질소에 대해서 나름 강의 아닌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질소는 사람으로 치면은 밥, 탄수화물 뭐 이런 겁니다. 질소를 왜 밥과 탄수화물이라고 비유를 했냐면은 이게 정말 유사하거든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영양소인 탄수화물, 그리고 식물이 성장하는데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영양 성분이 바로 질소. 그런데 이거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뚱뚱해지고 작물은 병해충에 쉽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온갖 매스컴에서 뭐 탄수화물 중독이니 뭐니 해서 탄수화물에 대해서 돌려가기를 하죠. 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소를 많이 주면은 잘 크니까 일부 농가분들은 질소를 엄청나게 많이 주고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게 바로 질소 과잉입니다. 그래서 질소 과잉이 문제다, 어쩐다, 저쩐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과잉이 문제지 질소는 죄가 없습니다. 아무튼 질소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유튜브에서. 그런데 그 설명을 할 때 요소태, 암모늄태, 질산태, 질산화균이 어쩌고 저쩌고, 수소 이온이 어쩌고 저쩌고 사실 알 필요도 없는 거를 어렵게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쉽게, 특히 어르신들이라면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비유를 하기 전에 그래도 저도 요소태가 뭐고 암모늄태가 뭐고 질산태가 뭔지 정도는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질소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암모늄 NH4 플러스, 하나는 NO3입니다. 이건 마이너스고요. 근데 요소는 없죠. 요소는 그 자체로는 흡수가 안 되는 형태입니다. 요소의 모양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자꾸 이걸 모양새라고 얘기하는데 뭐 C는 탄소고 O는 원자산소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모양만 보시면 됩니다. 요소는 오로지 요 모양의 비료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늄태 비료, 요거는 꽤 많은 편이에요. 황산 암모늄, 염화 암모늄, 질산 암모늄, 인산 암모늄,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 이름에 암모늄이라는 그 단어가 붙고 또 NH4가 있죠. 그 모양새에 이게 암모니아태 질소입니다. 그러니까 NH4라는 모양새는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변화가 없어도 그냥 물에 닿아서 떨어지기만 하면은 바로 NH4가 만들어집니다. 질산태 비료도 마찬가지예요. 질산 암모늄, 질산 칼슘, 또 질산 가리, 질산 마그네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역시 질산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비료에. 그리고 모양새도 NO3 있죠. 이 비료들 역시 물에 닿으면은 바로 흡수가 가능한 NO3가 됩니다. 근데 요소는 어떨까요? 요소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화학과가 아니니까. 요런 모양새여서 물에 닿고 우레아제라는 그 효소를 만나서 암모니아 NH3로 바뀝니다. 3. 일반 암모늄 비료가 NH4잖아요. H가 하나 모자라죠. 그러니까 요게 암모늄 형태가 되려면은 토양에 있는 수소이온 그 한 개짜리 H와 결합을 해야 NH4가 만들어집니다. 말로만 들어도 좀 번거롭죠. 단계가 여러 가지니까. 그래서 요소는 뿌리고 바로 물을 주거나 아니면 흙으로 덮어 놓던가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암모니아
NH3 그게 이제 암모니아인데 그 암모니아 가스 형태로 날아갑니다. 암모니아 아시죠? 그 냄새가 아주 구리구리 하잖아요. 그게 다 암모니아 가스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요소를 이렇게 열어서 냄새 맡으면 기가 막히는 냄새가 나죠. 예. 그게 막 홍어 냄새 나잖아요. 예, 아무튼 이 요소는 제때 변하지 않으면은 가스로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젊은 친구들이나 비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재밌게 들으셨을 거예요. 어르신들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울 거예요. 일단 어르신들 집에서 술 많이 빚어 드셨었죠? 일단 저희 외가댁이나 저희 친가 쪽에서는 술을 아직도 빚어 드십니다. 오늘 이 질소를 술을 빚는 술을 만드는 걸 비유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비료인 요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술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쌀. 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술, 즉 알코올인데 쌀만 가지고는 알코올이 안 만들어지죠. 쌀에다가 그 누룩을 섞어야 되잖아요. 비료로 치면은 요소가 쌀입니다. 그리고 쌀을 술로 만드는 누룩은 우레아제라는 효소입니다. 쌀만 가지고는 술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소도 우레아제라는 효소가 있어야만 분해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우레아제는 어디에 있느냐? 거의 모든 토양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소는 토양에 뿌리면은 암모늄태 질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도 암모니아태 질소를 바로 준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 분해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이제 나머지 비료가 뭐가 있냐? 암모늄 태질소랑 질산 태질소랑 두 가지가 이제 남았잖아요. 이걸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암모니아태 질소는 막걸리, 그리고 질산태 질소는 소주 같은 그런 증류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막걸리가 됐든 소주가 됐든 먹으면 일단 취하는 알코올입니다. 암모니아태 질소의 모양은 아까 말씀드렸던 NH4, 질산태는 모양이 NH3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이 모양만 기억하세요.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땅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어떤 비료가 더 잘 붙어 있을까요? 당연히 플러스인 암모니아태가 잘 붙어 있겠죠. 자, 이게 막걸리랑 딱입니다. 왜냐? 막걸리는 먹으면은 금방 취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취하기도 하고 배도 좀 든든하죠. 대신에 이 숙취가 오래 갑니다. 근데 증류주, 소주 중에서 그 안동 소주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전통적으로 쌀로 만든 그런 안동 소주, 이런 거 먹으면은 엄청 금방 취하고 또 다음날 숙취가 막걸리만큼 심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막걸리 자체로도 술은 맞지만 여기에 뭔가 어떤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면은 증류주가 되잖아요. 자, 그게 뭐냐?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냐? 암모니아태에 질산과 균이 붙으면은 질산태로 만들어집니다. 막걸리를 가지고 증류를 하면은 소주가 되겠죠. 맞나? 아니, 많은 분들이 막걸리를 드시기도 하지만 소주를 훨씬 많이 먹잖아요. 식물도 막걸리인 암모니아태만 집중적으로 먹는 애들이 있어요. 뭐 변화, 뭐 녹차, 뭐 블루베리, 뭐 얘네들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작물들은 이 암모니아태 질소가 있어도 막걸리가 소주가 될 때까지 기다리듯이 암모니아태 비료가 질산태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요소태는 쌀, 암모니아태는 막걸리, 질산태는 소주. 자, 여기서 어떤 게 제일 비쌀까요? 당연히 소주가 제일 비싸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녹색 병에 담긴 그 소주가 아니라 그 도자기들은 그 안동 소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녹색 소주는 싸니까 요 비유가 안 맞습니다. 어쨌든 이해는 되시죠? 어떤 비료를 선택할 때 이 정도 기초 지식만 갖고 계셔도 응용이 되게 쉽게 가능합니다. 무조건 질산태 비료가 좋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줄 때 시간이 충분하다면은 요소도 좋고 암모니아태 질소도 좋습니다. 왜냐? 어차피 이게 다 나중에는
질사나 균으로 인해서 다 질산태가 되거든요. 이런 내용이 왜 필요하냐? 이걸 알아야 어떤 시기에 내가 어떤 비료를 줘야 되는지 감이 잡힐 겁니다. 일단 요소. 나는 술을 먹고 싶은데 쌀만 가지고는 취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누룩을 집어넣고 막걸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막걸리를 가지고 다시 증류를 해서 안동 소주나 뭐 정종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효과가 제일 늦게 나옵니다. 그러면 초반에 밭을 만들 때 요소를 넣으면 좋죠. 왜냐면 그 비료 효과가 제일 천천히 나오니까. 그래서 일반 기비 제품들 중에서 완유성 비료들 있잖아요. 여기서 완유성 비료도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 땡땡 코트 뭐 많잖아요. 물리적으로 코팅을 시켜놓은 그런 비료들 말고 스테빌 같은 제품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스테빌 같은 제품들은 완효성을 어떻게 만드느냐? 질산이나 균 자체를 억제시킵니다. 그러니까 질산으로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천천히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비료가 천천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마늘이나 양파처럼 급하게 주어야 되는 시기라면은 질산태 주시는 게 제일 빠르니까 질산태 주는 게 맞고요. 고추처럼 계속해서 관주를 줄 수 있다면은 당연히 질산태. 근데 한 20일마다 주어야 된다면은 흡수는 빠르지만 흡착이 안 돼서 빨리 유실되는 질산태를 주면은 굉장히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흡수가 상대적으로 더디지만 효과가 오래 가는 요소나 암모늄태 질소를 주시는 게 좋고요. 이거보다 더 늦게 효과가 나오게 만들려면은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제품이 어떤 비료가 무조건 유리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언제가 됐든 제가 주라는 거 주시면 됩니다. 맞죠? 제가 일단 요소는 팔지도 않고 일반 암모늄태 NK는 과거엔 팔았었는데 요즘엔 안 팝니다. 그러니까 요소 암모늄태 질소가 필요한 시기에 제가 굳이 질산태 비료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제 성깔이 그렇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돈 벌라고 장사하고 유튜브 찍고 강의하러 다니기는 하지만 필요 없는 물건은 안 팔아요. 그리고 또 상황에 맞지 않는 물건은 팔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5년 마늘 양파추비는 뭘 주는 게 좋다? 질소계의 안동소지 질산태 비료가 99.9%가 들어있는 스마트 솔루블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뭘 줘야 하는지 몰랐는데 오늘 영상을 보시고 잘 알게 됐다. 그리고 본인이 질산태 비료가 필요하다 라면 저한테 구매하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약팔이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짧게나마 했습니다. 더 궁금한 농사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댓글로. 제가 궁금한 내용은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주제만 던져 주십시오.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럼 올해 마늘, 양파 농사 모두 대풍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